DHM으로 알려진 독일 역사 박물관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독일 역사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독일과 유럽인의 공동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를린에서 가장 중요한 박물관 중 하나로 여겨지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박물관은 운터든 린덴의 가우스와 IMP가 디자인한 인접한 전시장에 있습니다. 독일 역사 박물관은 독일 연방공화국에 의해 등록된 합법적인 재단 형태입니다.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기관은 연방정부, 독일 연방국회 및 독일 랜더 또는 주정부의 대표가 있는 이사회입니다. 박물관은 베를린 창립 750주년을 기념하여 1987년 10월 28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박물관 이전에는 베를린의 독일 의회 건물로 이용되었습니다. 1981년 마틴 그로피어스 바우에서 전시된 프로이센 전시회에 성공하였으며 당시 베를린 서부시장 리차드 본 베이지 사커는 4명의 저명한 역사가인 하트머 부크만, 데버하드 제케, 하겐 슐즈, 미첼 스티머가 1982년 1월 베를린에서 독일 역사 박물관이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985년 2월 27일 독일 분데스타그 이전의 독일 국가 역사에 관한 연설에서 베를린의 독일 역사 박물관을 유럽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겼으며 헬머 콜 연방장관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16명의 주요 역사가, 미술 역사가 및 박물관 감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985년에서 86년까지 박물관의 개념을 연구하였고 1986년에 공청회에서 토론하기 위해 이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버전은 독일 역사 박물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박물관 브리프의 핵심은 국제적 맥락에서 독일 역사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관점 인식은 일상생활의 국제화 업무와 상업의 세계화 시대에 역사와 문화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반성을 허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1987년 7월 28일 독일 연방 박물관을 개인, 유한회사로 임시 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공화국과 베를린시 간의 파트너십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래 박물관은 스프리 강의 굴곡에 있는 정부단지 인스프리보겐의 라이크스테그 빌딩 근처에 위치해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건축 공모전은 1988년 이탈리아 건축가 알도 로시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1990년 10월 3일 통일 당일 연방정부는 독일 역사 박물관에 대해서 전 박물관인 동독정부는 1990년 9월에 그 박물관을 정리했으며 그 재산과 내용을 독일 역사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따라서 언터덴 린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1695년 저우거스는 독일 역사 박물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1991년 9월 저우거스에서 첫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독일 역사 박물관은 설립 직후 컬렉션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12월에 개설한 이미지와 후기의 독일 역사라는 제목의 이전 연구 전시회는 2,000개가 넘는 전시물로 소장품의 초기 단면을 제시했습니다. 저우거스의 외관은 1994년에서 1998년 사이에 역사적 문서를 기반으로 복원되었습니다. 건물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문을 닫았고 위프리드 브렌네의 건축사무소에서 광범위한 복원 조치를 수행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 이오 밍페이에 의해 새로운 인접 박물관 홀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안드레아스 슐터의 마스크가 있는 안뜨인 슐 레터 후프 위에 유리 지붕이 한 번 더 설치되었습니다. 4층의 29,000평방피트의 표면적을 가진 아임페이의 새 건물은 2003년에 임시 전시회를 위해 개장했습니다. 이미지 및 공예품의 연구 전시 독일 2008년 12월 30일 현재 독일 역사박물관은 연방정부의 공공법 재단의 합법적 절차로 구성되었습니다. 비행 및 추방에 대한 기억과 문서화를 위한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기초, 비행, 추방, 화해는 독일 역사박물관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방문화재단과 국가의 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독일 역사박물관에서 개2박물관 콘텐츠 전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사박물관과 독일 연방문화재단에서 개2박물관의 컨텐츠들을 전시하였습니다. 이 기획 전시는 공동으로 독일 연방문화재단과 국가전시 1600제곱미터 크기의 독일의 150년의 동성애 역사, 정치, 문화를 통틀어 전시하였습니다. 동성애가 법률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소외되었는지를 설명, 특히 나치 기간의 사회적 억압과 독일 형법의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전시는 1960년대 이후 레즈비언과 게이 운동이 어떻게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켰나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는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오브제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 전시의 포인트는 19세기 중반 사회, 정치, 예술, 법률, 과학 분야에서 동성애의 발견 이후의 역사입니다. 이 전시를 제공한 개이박물관은 현재와 미래의 LGBT 코드를 나타내는 것들과 현대 미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장 입구를 들어서면 우선 성소수자들의 인터뷰 영상들이 있고 그 다음 섹션이 위에 사진과 같습니다. 알파벳 A에서 Z까지 분류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키워드로 오브제를 전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C에는 콘돔과 같은 것들이 있고 M에는 무브먼트로 LGBT 운동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K, 키스 부분에는 현대 작가의 작품인 듯한 영상이 있었는데 게이나 레즈비언의 키스 영상을 틀고 이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레코딩한 영상. 이와 같이 이 전시는 예술과 사회학과 페미니즘 등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전시였습니다. 전시가 정말 컸는데 여기는 2층 올라오면 보이는 입구. 저 검정색 박스 안에 들어가면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개인의 성소수자로서의 사회적 경험 등이 나옵니다. 박물관 보는 내내 유럽과 독일 역사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 투자와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계, 시민사회, 정부가 협치를 통해서 이와 같이 후손들을 위해서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박물관을 완성시켰는다는 점에서 부럽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역사 교육도 교양으로 바뀌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역사 박물관 같은 풍부한 역사 고증 및 콘텐츠를 통해서 수업이 아닌 일상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 또한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역사 및 글로벌 마인드가 만들어 지도록 돕고자 합니다. 시민사회 또한 역사 콘텐츠가 보다 풍부해질 수 있도록 임팩트 펀드 및 전문가 양성에 보다 많은 생태계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